의사분이 절대 말 안 하는 비밀입니다. 75세 넘으셨다면 이 5가지 검사는 당장 멈추십시오. 이걸 모르시면 병원비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날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시는 습관, 오늘 이 순간부터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는 화산 분화구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수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82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건강에 진심이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새벽마다 공원 산책을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면서 해마다 제일 비싼 종합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오셨습니다. 병원 단골 중에 단골이셨죠? 그런데 3년 전 검진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탈 없이 검사를 마쳤는데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정밀검사 한 번만 더 받아보시죠.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박영수 어르신 귀에는 그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리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사라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멀쩡하던 식욕이 뚝 끊기고 40년 넘게 빠지지 않던 새벽 산책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몸속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는 건데 그걸 기계가 비정상이라고 찍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검사가 끝난 뒤에 시작됐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장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80년 넘게 탈 없이 돌아가던 몸이 검사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이 체중은 12kg이 빠지셨고 혼자서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휠체어에 실려 나오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부여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제가 괜히 건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도 공원 걷고 있었을 텐데 제 발로 지옥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 눈물 젖은 목소리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영수 어르신만 겪은 특별한 불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덫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오래된 정원과 같습니다. 나무에는 이끼가 끼고 돌담에는 풀이 자라고 연못에는 낙엽이 쌓입니다. 이건 정원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세월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최신 검사 장비들은 이 풍경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끼 하나, 풀 한 포기까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제거해야 할 이상이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정원의 세월에 멋이 깃든 것과 정원이 황폐해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의 멋을 황폐함으로 착각해서 삽을 들고 뿌리째 파헤치다가 정원 자체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값비싼 검진 패키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검진표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받으시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쏟아붓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수명이 늘고 활력이 솟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잉 진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해요 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장을 여시거나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더라도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저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절약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한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받으시면 안 되는지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을 때 받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부인 되시는 분도 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세균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소변 볼 때 따갑지도 않았고 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착한 세균들이 털을 잡고 살게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무증상 세균요라고 부릅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이 상태입니다. 이 착한 세균들은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느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인 겁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드시면 이 파수꾼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항생제도 끄떡없는 악질 세균들이 때로 몰려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없던 병을 스스로 만들어낸 꼴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38도 넘는 고열이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지 않다면 소변 검사 결과지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을 때 받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숨이 턱까지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에 누울 이유가 없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분이 오히려 드뭅니다.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졌다거나 박자가 살짝 불규칙하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가까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뛴 심장이 갓 20살 청년의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조금 달라지는 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 세월의 흔적을 이상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덩이가 산비탈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심전도의 작은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CT가 혈관 조영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하게 걸어 들어간 분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찢어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아주 훌륭하게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 숫자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허리 좀 뻐근하다고 찍는 척추 MRI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 한번 찍어보자고 합니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80년 된 고목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나무다 보니 줄기에 혹도 있고 껍질도 갈라지고 가지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죽어가는 징조입니까? 천만에요. 태풍과 가뭄을 이겨내고 80해를 살아낸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 어른 10분 중 9분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척추에 새겨진 세월의 나이테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으로 이걸 직접 보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멀쩡한 고목나무를 보고 전기톱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나무를 건드렸으니 오히려 더 빨리 쓰러집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이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겁먹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75세 넘은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75세 이상에게는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정받은 낙제점 검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립선암은 달팽이처럼 느린 암입니다. 워낙 천천히 자라서 암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천수를 다하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탈이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검사 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가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고 10분 중 7분은 남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잃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겠습니다. 기저귀 차고 25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차에 당당하게 25년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가 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미소 지으며 거절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75세 이후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밥 사들고 쫓아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에 생긴 용종이 암으로 변하려면 짧아도 10년, 길면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발견됐다 해도 그게 생명을 위협하려면 85세,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75세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장이 찢어지는 사고가 날 확률, 검사 도중에 쓰러질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모기 잡겠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예전에 검사 받았을 때 깨끗했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확 빠지는 게 아니라면 대장 내시경은 이제 졸업장을 받으셔도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상 없는 소변 검사, 증상 없는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도리어 수명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0년 된 정원에는 80년 된 정원만의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꾸 새로 지은 공원처럼 뜯어고치려다가는 정원 전체가 망가집니다. 매일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분보다 병원을 멀리하고 자기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는 사실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몰랐어요라고 3글자 남겨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뭘 해야 하느냐? 검사 안 받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 쏟아붓던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박영수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이면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입니다. 고효율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살을 내는 것처럼 아프고 밤새 눈을 못 붙입니다. 한 번 걸리면 몇 달씩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주사 맞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절반짜리 우산입니다. 예전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신형 백신은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어도 90% 이상 효과가 유지됩니다. 2번 맞아야 하고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 보이시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허리 멀쩡한데 찍는 MRI 한 번에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컴퓨터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에서 97% 확률로 벗어나시겠습니까? 박영수 어르신은 검사 예약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 이 백신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폐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비 아끼셔서 내 몸의 방어벽을 쌓는 데 쓰십시오. 2번째 투자처입니다. 약국이 아니라 시장과 정육점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양제 통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달걀 2알과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휘청거리는 건 무슨 병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처방은 단백질입니다. 살코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달걀이든 매 끼니 내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헐떡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담소 나눌 수 있는 정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싼 약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MRI 찍을 돈으로 좋은 한우 사 드시고 발편한 운동화 한 켤레 장만하십시오. 그게 진짜 남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딱 하나 예외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돈 써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뱃속에서 가장 굵은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게 아무 징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겨를도 없이 돌아가시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검사 여러 개 받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챙기십시오. 자,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진료실에서 꺼내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 받고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글쎄요,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말끝을 흐린다면 그 검사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10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미리 찾아내서 걱정만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예약 줄이고 그 시간에 옛 친구분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나누십니다. 검사 안 받으면 불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발걸음에 탄력이 붙으셨습니다. 불안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 이 병원에 끌려다니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굳게 믿어오셨던 건강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 갈아 끼워야 하는 낡은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기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래된 소나무의 굽은 가지가 상처가 아니라 풍상의 증거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변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고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들이대고 약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소독약 냄새 대신 햇살 냄새로 가득 찰 것입니다. 첫째,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입니다. 소변이 탁하다고, 심장 박동이 조금 다르다고,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정밀 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전립선암 수치 검사와 대장 내시경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사태를 일으키듯 검사가 검사를 부르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그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효과 보려면 몇 년 걸립니까? 나중에 아플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과잉 진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소중한 것은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보내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고효율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 받을 시간에 정육점 들러서 좋은 고기 사드시고 공원에 나가 햇볕 쬐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100세 시대 진짜 건강 재테크입니다. 제 환자 박영수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예약을 표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친구들과 점심 약속, 손주들과 화상통화, 날짜를 적으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살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 안 하네요. 그 환한 웃음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투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밥상과 정겨운 대화, 그리고 기분 좋은 산책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에 작은 창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 2첫 번째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